SK하이닉스 2025년 5월에 2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최고점 기준 195만원이죠? 1년 만에 거의 10배 올랐어요. 그런데 이 주식을 2025년 5월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30% 올랐을 때 와, 많이 올랐다 하고 팔았죠. 아니면 중간에 마이너스 퍼센트 떨어졌을 때 역시 주식은 아닌가 하면서 손절을 했겠죠. 10배를 갈 수 있었던 주식인데 실제로 10배 수익을 가져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30%, 40% 파란불이 짙게 찍힌 종목들을 하나쯤은 들고 계신가요? 아마 손실난 종목은 강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플러스 300% 아니 플러스 1000% 수익을 안겨주는 이른바 텐베거 10배 주식을 중간에 팔지 않고 끝까지 들고 가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 10배는커녕 플러스 10% 수익만 계좌에 찍혀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얼른 매도 버튼을 누르고 안도하셨던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손실난 주식은 수면제라도 먹은 것처럼 꽉 쥐고 있으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황금 같은 주식은 화들짝 놀라며 헐값에 팔아버리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유독 10배 주식을 끝까지 들고 가지 못하는 진짜 심리적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독한 본능을 부수고 엄청난 수익을 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매도 시스템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주식을 대하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죠. 지금부터 그 지도를 함께 그려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확인을 하신 후 본인만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수익을 너무 빨리 확정하고 싶어하는 이유, 이건 여러분의 투자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뇌에 아주 깊게 새겨진 생존 본능, 이른바 처분 효과 때문입니다. 수익이 나는 주식은 너무 빨리 팔아치우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본전 생각에 너무 오래 들고 가려는 파괴적인 경향을 말하죠.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전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똑같은 금액이라도 이익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았을 때 겪는 심리적 고통을 무려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0만원짜리 최고급 치킨 세트 쿠폰을 공짜로 받았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이 쿠폰이 강제로 회수되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장 배가 부르더라도 일단 치킨을 시키고 봅니다. 내 손에 들어온 이익을 뺏기기 전에 빨리 내 것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공포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주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내일 당장 파란불로 바뀔까봐 무서워서 얼른 쥐꼬리만한 수익을 챙겨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10만원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떨까요? 어떻게든 버티면 다시 본전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리며 한없이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손실난 주식을 팔아버리면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내 손으로 직접 인정해야 하니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계좌를 덮어버리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처분 효과는 특히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고작 9일 남짓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간값으로 따지면 겨우 3일이에요. 사흘 만에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을 거대한 단타 대회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계좌 수익률이 0%를 조금이라도 넘기는 순간, 즉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그 짧은 찰나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비율이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어떻게든 본전만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판단은 억눌린 심리가 온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주식을 사흘 들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텐베거의 과실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는 우리 시장의 슬픈 역사도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박스피라는 오명을 쓰면서 위아래로 갇힌 지루한 횡보장을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올랐을 때 얼른 안 팔면 결국 다시 내본전 아래로 처참하게 꼬꾸라진다는 학습 효과가 뇌에 깊게 박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의 압도적인 실적이 주가를 끝까지 밀어올리는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트라우마가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 좋게 10배 가는 주식을 잡았다고 쳤을 때 그 주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예쁘고 편안하게 우상향만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캡 클럽이라는 곳에서 최근 5년 동안 텐베거, 즉 10배 상승을 달성한 주식들을 싹 다 분석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엄청난 상승장 한가운데서 무려 평균 56%라는 끔찍한 반토막 하락폭을 공통적으로 겪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점 대비 80%나 폭락하며 지옥을 맛보여줬다가 기적처럼 다시 기어 올라가서 결국 10배가 된 독한 종목도 6개나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완성된 차트를 보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오른쪽 위로 아름답게 뻗어 올라간 선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시간을 견뎌낸 투자자의 하루하루는 피를 말리는 지옥과도 같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좋은 주식은 매일 조금씩 오를 것이란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그런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배 주식을 온전히 내 계좌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 자산이 정확히 반토막이 나는 그 처참한 구간을 뜬 눈으로 버텨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처분 효과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30% 오르면 얼씨구나 하고 팔아버리고 30% 빠지면 세상이 무너진 듯 손절해버립니다. 결국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10배짜리 기차에서 출발 직후에 스스로 뛰어내려 버리는 셈입니다. 이론적인 통계만으로는 와닿지 않으실 테니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증시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엔비디아의 생생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AI 인프라 혁명의 최중심에서 2023년 초부터 지금까지 600%가 넘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최고가에서 10% 하락하는 일은 그저 일상적인 수준이었고요. 7월에는 불과 몇 주 만에 27%가 급락하며 시장에 엄청난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시계를 과거 10년으로 넓혀보면 상황은 더 살벌합니다. 주가가 정확히 반토막이 난 적이 무려 2번이나 있었고 2022년 금리 인상기에는 무려 66% 넘게 계좌가 녹아내리는 대폭락을 겪기도 했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운 좋게 1,500만 원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거기서 주가가 56% 폭락해서 평가금이 600만 원대로 쪼그라들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번 돈 다 날아갔다며 패닉에 빠져 전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그럴 줄 알았다며 주식시장을 욕하죠. 하지만 그 모든 피말리는 변동성과 중간 폭락을 묵묵히 버텨낸 사람들만이 결국 수십 배의 달콤한 열매를 맛봤습니다. 위대한 투자가 찰리 멍거가 50%의 하락을 일생에 두세 번 견딜 각오가 없는 사람은 주식을 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 하락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비단 한국의 단타 개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운용했던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의 사례는 투자업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비극적인 미스터리입니다. 피터 린치는 13년 동안 이 펀드를 운용하면서 연평균 30%라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모두 떼부자가 되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훗날 계좌를 열어보니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오히려 돈을 잃고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펀드 수익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며 뉴스에 대서특필될 때 환희에 차서 최고점에 돈을 싸들고 들어왔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며 펀드 수익률이 30%, 40% 빠지면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서 전부 환매해버린 겁니다. 올랐을 때 사고 떨어졌을 때 파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돈을 벌어다 주는데도 개인들의 계좌는 녹아내렸습니다. 이건 특정 개인의 무능함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처분 효과가 수만 명의 군중에게서 짐승처럼 튀어나온 집단적 관계의 결과입니다. 결국 텐베거 주식을 찾아내는 것보다 그것을 찾아놓고 끝까지 들고 있는 엉덩이의 힘이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처분 효과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시스템은 매도의 기준을 흔들리는 가격이 아닌 명확한 이유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30% 오르면 수익 실현해야지 아니면 마이너스 15% 되면 기계적으로 손절해야지 하고 숫자에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본능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할 유일한 타이밍은 내가 이 주식을 처음에 샀던 바로 그 핵심적인 이유가 훼손되었을 때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분기 실적이 연속으로 2번 이상 시장의 기대치를 처참하게 밑도는가, 내가 투자했던 산업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완전히 꺾여버렸는가, 새로운 경쟁자에게 구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될 때가 바로 미련 없이 팔아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AI 수요 폭발과 공급 부족 구조를 믿고 SK 하이닉스를 샀다면 주가가 하루에 7%가 빠지든 10%가 빠지든 경쟁 우위가 살아있다면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포스트잇에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딱 한 줄만 적어서 모니터 앞에 붙여두세요. 폭락장이 와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감정이 아니라 그 메모지에 적힌 차가운 논리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장착해야 할 시스템은 주가가 상승하는 길고 긴 과정에서의 중간 하락을 비정상적인 위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정상적인 흐름으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마인드셋입니다. 10배를 향해 무섭게 달려가는 주식이 중간에 50% 훅 빠지는 건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험난한 고속도로 위에서 잠시 천안 휴게소에 들러 피로를 풀고 쉬어가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맹렬하게 달리다가 너무 피곤해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려던 최종 목적지가 갑자기 부산에서 대전으로 바뀌나요? 절대 아니죠. 그저 기름을 채우고 엔진을 식히며 다시 달리기 위한 준비일 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은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목적지가 바뀌었다며 지레 겁을 먹고 핸들을 꺾어 불법 유턴을 해버립니다. 거시경제의 불안이나 시장 전체의 패닉 때문에 지수가 곤두박질 칠 때 폭발적인 실적이 단단하게 뒷받침되는 1등 기업들마저 억울하게 덩달아 주저앉곤 하죠. 하지만 기업이 여전히 돈을 쓸어 담고 있다면 오늘의 무서운 파란불은 그저 다음에 더 큰 상승을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는 휴게소일 뿐입니다. 핵심은 오늘 얼마가 빠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산 이유가 살아있느냐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그저 푹 쉬게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주식을 중간에 털리지 않고 끝까지 아주 길게 보유하는 가장 확실하고 단순한 시스템은 바로 내 주식 계좌를 시도 때도 없이 열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주식 어플을 하루에도 10번, 20번씩 들여다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이라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당장 그 수익을 내 계좌에 꽂아 넣고 싶어 미칠 지경이 되고, 내 주식의 계좌에 파란불이 켜지면 실시간으로 내 피 같은 돈이 타들어가는 변동성을 맨몸으로 맞으면서 엄청난 공포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 계좌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내 안의 처분 효과라는 식탐 강한 괴물에게 아주 맛있는 먹이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터 린치도 주식시장에서 진짜 텐베거를 먹고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대부분 주가를 매일 확인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워런 버핏 역시 코카콜라를 산 이후로 수없이 많은 반토막 위기를 겪었지만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수십 년을 버텨내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내일 당장 오를지 내릴지 맞출 수 있는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흔들림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한 감정을 철저하게 차단해줄 강철 같은 시스템만이 정답입니다. 매일 춤추는 주가창 대신 분기마다 발표되는 기업의 건조한 실적 보고서를 읽는 습관으로 뇌를 리셋하세요. 감정을 이겨내는 이 무심한 시스템만이 여러분의 계좌에 꿈에 그리던 10배 수익을 당당하게 꽂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흔히 주식 투자를 외롭고 긴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죠. 그 마라톤의 끝에서 텐베거라는 영광스러운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내 안의 두려움, 그리고 조급함과 매일같이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마이너스 30%의 공포와 플러스 30%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드린 명확한 매도 기준과 무관심이라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반드시 여러분의 계좌에 장착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파란불이 켜진 주가창을 보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차분하게 기업의 본질과 다가올 미래 산업의 트렌드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장 하루하루 변동하는 얄팍한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1등 기업과 함께 흔들림 없이 앞으로의 5년을 묵묵히 동행한다면 어느새 여러분의 계좌도 상상하지 못했던 10배 수익의 기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묵묵한 인내의 시간들은 결국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산의 퀀텀 점프를 이뤄내고 평안하고 든든한 내 집 마련이라는 궁극적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현란한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사서 모으고 견뎌내는 엉덩이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오늘 당장 모니터 앞 포스트잇에 내 주식의 매수 이유를 단 한 줄로 꾹꾹 눌러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스템의 변화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그리고 미래의 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단단한 투자 멘탈을 잡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켜주고 불려줄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꽉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이 성공 투자하는 하루 보내세요.